서울 강남구 한복판에 자리한 아르테 뮤지엄의 개관일 오후였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는 로비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관람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현대미술 작품들 사이로 샴페인 잔을 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유독 시끄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진짜 몇 억짜리라고요? 제가 그냥 그려도 이것보다 낫겠는데요. 윤태호가 최신형 카메라를 들고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28배 그는 명품 브랜드로 온몸을 치장했지만 어딘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재킷과 구두, 그리고 손목의 금시계까지 모든 것이 값비싸 보였지만 조화롭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몇 명의 팔로워들이 붙어 다녔습니다.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태호의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하는 이들이었습니다. 태호는 그들 앞에서 더욱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술계의 현실이에요. 진짜 가치보다는 브랜딩이 먼저죠. 그때 한 여성이 작품 앞에서 조용히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박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검은 블레이저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넘겨 묶었습니다. 손에 든 노트에는 작품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 미술관의 큐레이터였습니다. 미술사를 전공하고 10년째 이 일을 해왔지만 아직도 새로운 작품을 마주할 때면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특히 오늘 전시된 작품들은 그녀가 직접 선별하고 배치한 것들이어서 더욱 애착이 갔습니다. 하지만 태호의 시끄러운 목소리가 그녀의 집중을 방해했습니다. 서연은 살짝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다른 관람객들도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태호는 서연을 발견하고는 큰 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직원분이시군요. 이 작품 좀 설명해 주세요. 서연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작품은 김현수 작가의 됐어요. 그런 딱딱한 설명 말고요. 태호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이런 걸로 돈을 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진짜 생산적인 일도 아니고. 서연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예술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에이, 그런 건 돈 있는 사람이나 하는 소리죠. 태호가 비웃었습니다. 돈도 없는 주제에 무슨 예술을 논해요. 그 순간 뒤쪽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술을 논하는데 돈이 전부는 아니지요.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40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최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소박한 회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었고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과거 촉망받던 화가였습니다. 20대에 여러 차례 개인전을 열었고 미술계에서 주목받는 신예로 불렸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갑자기 붓을 놓았습니다.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민정은 작은 아트센터에서 미술치료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녀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들을 예술로 치유하는 일이 진정한 보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태호는 민정을 위아래로 흘러봤습니다. 누구세요? 관계자도 아닌 것 같은데 끼어들지 마세요. 저는 그냥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민정의 조용한 대답에 태호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민정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초 후 그의 얼굴에 냉소적인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최민정이시네요. 옛날에 그림 그리다가 망한 그분? 민정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지요. 태호는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실패한 예술가의 전형이에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꿈만 꾸는 거죠. 서연이 참다 못해 나섰습니다.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민정 선생님은
아는 사이에요. 태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역시 비슷한 부류끼리는 통하나 보네. 민정은 조용히 태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우아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짜 예술은 돈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태도로 증명되는 것이지요. 그 말에 태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모독당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민정을 노려봤습니다. 미술관의 다른 관람객들이 하나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우아해야 할 개관식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민정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봤습니다. 과거 미술계에서 겪었던 수많은 편견과 모욕들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태호는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무언가 극단적인 행동을 할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미술관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중요한 인물이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태호와 민정 사이의 긴장감은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점점 더 붉어졌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린 것을 느꼈습니다. 인플루언서로서 쌓아온 이미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제가 진짜 예술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태호는 주머니에서 검은색 카드를 꺼냈습니다. 블랙카드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민정 앞에서 흔들었습니다. 저 작품 얼마예요? 서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판매용이 아닙니다. 아, 그럼 저건요? 태호가 가장 큰 작품을 가리켰습니다. 김현수 작가 거 말이에요. 그것도 대여 작품이라. 뭐야, 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태호는 짜증을 냈습니다. 미술관이면서 작품도 제대로 안 파는 거예요. 민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술은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또 시작이네? 태호가 비웃었습니다. 그런 소리는 돈 있을 때나 하는 거라고요. 그때 미술관 한쪽 벽면에서 작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서연이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판매 가능 표시가 붙은 작품 몇 점이 걸려 있었습니다. 태호도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가서 가장 비싼 가격표가 붙은 작품 앞에 섰습니다. 2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요. 이거 살게요. 그는 카드를 흔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변 관람객들이 모두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지금 당장 결제해 드릴게요. 돈으로 예술의 가치를 증명해 보겠어요. 서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호의 행동이 너무 성급했기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구매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상담을. 상담은 무슨 상담이에요? 돈 내고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때 민정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서연에게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구매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서연이 그 종이를 받아들고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작성된 구매 신청서였습니다. 민정의 이름으로 바로 그 작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태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언제 그런 걸 썼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 도착했을 때 작성했습니다. 민정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미안한 표정으로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것이라. 태호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우월함을 보여주려던 계획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는 민정을 의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잠깐만요. 2천만 원이라고요? 미술 치료사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민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태호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놀림감이 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이상해요. 너무.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디서 그 돈을 구한 거예요? 설마 후원금을 횡령한 건 아니죠?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태호의 말이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민정의 얼굴에 순간 상처받은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근거 없는 추측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거 없다고요? 태호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그럼 증명해봐요. 그 돈이 정당한 출처라는 걸 말이에요. 서연이 나서려고 했지만 태호가 먼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께 전화드릴게요. 이 미술관 후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는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지금 미술관에 있는데 좀 이상한 일이. 민정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관람객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개관식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미술관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땀을 흘리며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여기서 큰 소리를. 태호가 전화를 끊으며 말했습니다. 관장님, 이 여자가 수상해요. 미술치료사라면서 2천만 원짜리 그림을 산다고 하거든요. 관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개관일에 이런 소동이 일어나다니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조용히 하시죠. 다른 분들께 피해요. 태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짜 피해는 따로 있어요. 후원금 횡령이 더 큰 문제 아닌가요? 민정이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횡령이라니요? 그런 말씀은 너무 심하십니다. 그럼 증명해봐요. 태호가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그 돈을 구했는지 말이에요. 서연이 참다 못해 나섰습니다. 태호 씨, 너무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정 선생님은? 당신도 한패인가요? 태호가 서연을 쏘아봤습니다. 그 순간 미술관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위험 있는 모습의 남성이 따라왔습니다. 태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오셨네요.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민정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은 두 사람의 표정을 번갈아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단순한 갈등 이상의 것이 느껴졌습니다. 관장은 급히 입구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상황을 수습해야 했습니다. 태호는 의기양양했습니다. 아버지가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다른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군요. 민정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앞으로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미술관 개관식은 어느새 불편한 긴장으로 가라앉았다. 태호의 목소리는 더 커졌고 서연은 그의 말 하나하나에 상처 입은 관람객들을 달래느라 애를 먹었다. 민정은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더 이상 언성을 높이지 않았다. 다만 두 손을 고요히 모으고 있었다. 그 침묵이 오히려 태호의 분노를 더 자극했다. 서연은 행사 관계자들과 눈빛을 주고받았다. 관람객들을 보호해야 했지만 강제로 태호를 내쫓는 것은 또 다른 소란을 불러올 게 분명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쥐었다 놓기를 반복했다. 경찰을 불러야 할까? 아니면 그냥 행사를 중단해야 할까? 어느 쪽도 답은 아니었다. 민정은 잠시 고개를 들어 전시관 천장을 바라보았다. 조명이 그림자처럼 흘러내렸고 그 아래에서 사람들의 불안한 숨소리가 쌓였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보다 더 큰 힘은 침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태호는 계속 카메라를 향해 손짓하며 떠들었다. 그의 팔로워들이 웃음을 섞어 영상을 찍었지만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갔다. 웃음이 아닌 당혹감이 스며들었다. 서연은 용기를 내어 태호에게 다가갔다. 지금은 작품보다 관람객이 먼저입니다. 조금만 자제해 주시면. 그러나 태호는 손을 내젓고 뒤돌아섰다. 그 짧은 몸짓에 서연은 더 이상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객관식의 빛은 잿빛으로 바뀌어갔다. 한때 활기찼던 음악도 힘을 잃고 샴페인 잔은 손에 쥔 채 식어갔다. 누군가는 자리를 떴고 남은 이들은 불안한 눈길로 서로를 살폈다. 민정은 조용히 전시장 구석의 한 작품 앞에 섰다. 낡은 캔버스에 거친 붓질로 그려진 도시 풍경이었다. 거기에는 지친 얼굴, 닫힌 가게, 전봇대에 붙은 전단지가 가득했다. 서울의 밤 흔히 지나쳤던 풍경. 그 앞에서 그녀는 오래 멈춰섰다. 결국 우리가 마주하는 건 이런 현실이지요. 민정의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말은 누구에게 한 것도 아니었지만 곁에 있던 서연은 또렷이 들었다. 서연은 숨을 고르며 작품을 바라봤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지금의 소란도 이 불편한 공기마저도 결국 현실의 일부라는 것을.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기록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일지도 모른다고. 절망 속에서도 작은 단서가 있었다. 소란은 잠시였고 작품은 남았다. 서연은 무언가 결심한 듯 펜을 움켜쥐었다. 미술관의 공기는 이전보다 한결 차분했다. 전날의 소란이 남긴 흔적은 있었지만 사람들은 조용히 작품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서연은 전시관 구석을 천천히 걸었다. 발걸음마다 여전히 긴장감이 남아있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민정은 작품 앞에서 손을 가볍게 흔들며 붓의 자국을 살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다. 지난 날의 불편과 분노는 이제 차분한 성찰로 바뀌어 있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닌 스스로를 위한 정리였다. 관람객들은 조금씩 작품에 집중했다. 서연은 조용히 안내판을 점검하며 설명의 흐름을 조정했다. 태호는 여전히 자신의 카메라를 들고 있었지만 분노 대신 어색한 긴장과 약간의 궁금함이 섞인 표정이었다. 그의 시선이 작품 하나에 오래 머무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작은 안도감을 느꼈다. 전시장 구석에서 민정은 손님들이 그림을 감상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녀는 천천히 각 작품 앞에 서 있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격려를 보냈다. 작은 미소와 눈빛 교환만으로도 사람들은 자신을 조금씩 열고 있었다. 서연은 태호에게 다가가 안내를 이어갔다. 그녀의 말투는 단정하고 조심스러웠지만 숨은 자신감이 느껴졌다. 태호는 처음엔 불편한 듯 고개를 돌렸지만 작품의 디테일과 의미를 듣기 시작하며 조금씩 태도가 누그러졌다. 시간이 흐르며 전시관의 분위기는 점차 회복되었다. 조명은 작품을 은은하게 비추었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안정적이었다. 작은 대화와 웃음이 섞이며 전시의 목적이 다시 살아났다. 민정은 서연과 함께 작품을 점검하며 기록을 남겼다. 그녀들은 지난날의 소란을 되새기며 앞으로의 진행을 조금 더 신중하게 계획했다.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며 전보다 단단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태호는 카메라를 내려놓았다. 그는 조용히 그림 앞에 서서 색감과 구도를 살폈다. 과거의 조급함과 자기 과시에 비해 그는 이제 작품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조금 갖게 되었다. 민정의 영향이었다. 관람객들은 작품과 마주하며 감정을 공유했다. 서연은 그들을 관찰하며 마음속으로 작은 성취감을 느꼈다. 전날의 위기는 끝났고 대신 새로운 이해와 공감이 시작되고 있었다. 전시관 한쪽에서 민정은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붓을 놓았던 날 그녀는 상처받았고 세상과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지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작품을 나누고 마음을 연결하는 경험 속에서 진정한 보람을 느꼈다. 서연과 민정은 서로의 눈을 바라봤다. 말없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서로의 역할을 인정했고 서로의 힘을 믿었다. 작은 손짓, 고개 끄덕임, 숨결 하나까지 모든 것이 회복의 신호였다. 태호는 조용히 민정에게 다가왔다. 그는 말없이 그녀의 눈을 바라보고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 짧은 몸짓 속에는 미안함과 감사, 그리고 배움이 담겨 있었다. 전시가 끝날 무렵 사람들은 조용히 작품을 떠났다. 미술관 안에는 평온한 공기가 감돌았다. 지난날의 혼란은 잊히지 않았지만 새로운 균형이 자리 잡았다.
민정은 마지막으로 작품을 한 번 더 살폈다. 그녀는 손을 모으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절망과 갈등 속에서도 희망은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기록을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작은 오해와 소란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며 현실 속에서 회복하는 법을 배웠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조금 더 따뜻해졌다. 조금 더 단단해졌다. 민정은 전시관을 나서며 창밖의 서울을 바라봤다. 해가 낮게 기울어 길게 그림자를 들이운 거리. 도시의 소음과 불빛 속에서도 그녀는 희망을 발견했다. 작은 성취와 깨달음, 관계 회복의 기쁨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다. 오늘의 경험은 끝이 아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와 서연, 그리고 조금은 변한 태호까지 모두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다. 그 한 발짝이 미래를 바꿀 단단한 시작이었다. 전시가 끝난 후 미술관에는 평온한 공기가 흘렀다. 관람객들의 발걸음이 사라지고 천천히 정적이 찾아왔다. 조명이 작품 위를 부드럽게 감싸며 이전의 혼란과 소란이 남긴 흔적을 지워주었다. 서연은 기록지를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거리에는 낮게 기울어진 햇빛이 건물 사이로 스며들었다. 민정은 한 작품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그녀의 눈에는 지난날의 기억이 스쳤다. 젊은 시절 무수한 개인정과 호평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갔던 날들. 붓을 내려놓았던 날, 마음이 무너지고 세상과 거리를 둔 날들. 하지만 지금 사람들과 작품을 나누며 마음을 연결하는 경험 속에서 그녀는 진정한 만족을 느꼈다. 태우는 한쪽 벽 앞에서 작품을 오래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지만 시선은 차분했다. 그는 이제 작품을 단순히 카메라용 이미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색과 선, 감정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다. 서연과 민정의 영향이었고 자신도 모르게 배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미술관 내부는 정리된 조명 속에서 따뜻하게 빛났다. 서연은 전시장 전체를 걸으며 작은 흔적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그녀는 지난 위기의 순간을 떠올렸다. 분노와 오해, 불편과 긴장이 한꺼번에 몰아쳤던 날. 그 모든 순간이 지나갔음을,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며 작품과 마주하고 있음을 느꼈다. 민정은 조용히 지난날의 자신의 선택들을 되짚었다. 붓을 놓았던 이유, 마음을 닫았던 이유, 세상과 거리를 두었던 이유. 그리고 지금 다시 사람들과 연결되는 자신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회복, 용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결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기록지를 정리하다 잠시 멈춰 숨을 고르며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 보이는 강남의 빌딩 숲과 좁은 골목,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 속에서도 그녀는 차분함과 희망을 느꼈다. 오늘의 경험이 끝이 아님을,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였음을 느꼈다. 태호는 마지막으로 작품 앞에서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 짧은 몸짓에는 감사와 사과가 모두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몰랐던 세계와 사람을 이해하게 되었고 또 다른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미술관 바닥에는 햇빛이 길게 드리워졌다. 그 빛 사이로 그림자와 색이 어우러져 작품을 한층 더 따뜻하게 비추었다. 민정은 손을 모으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서연도 옆에서 기록지를 마무리하며 같은 호흡으로 숨을 내쉬었다. 서로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다. 지난날의 혼란과 위기는 이제 회상 속 장면이 되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남은 것은 깨달음과 성찰이었다. 오해와 갈등, 분노와 불안이 있었지만 그것을 겪어낸 후 사람들은 한층 더 단단해지고 따뜻해졌다. 미술관 문이 닫히고 거리의 소음이 조금씩 안으로 스며들었다. 서울의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지만 미술관 안에서는 작은 평화가 자리 잡았다. 민정은 앞으로의 전시와 사람들과의 만남을 떠올렸다. 그 과정에서 자신과 서연, 그리고 태호 모두 조금씩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다. 서연은 기록지를 접고 가방에 넣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사람과 작품, 그리고 서로를 잇는 일에 더 집중하겠다고. 작은 오해와 소란은 있을 수 있지만 이해와 배려를 통해 회복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태호는 미술관을 떠나며 한참을 돌아봤다. 그의 시선은 작품에 머물러 있었고 마음속에는 감사와 겸손이 자리 잡았다. 그는 배움을 얻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과거의 자신과 달라진 모습을 느끼며 앞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준비를 했다. 민정은 마지막으로 전시장 문을 닫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결실이 있었다. 갈등과 위기는 지나갔고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갔다. 작은 깨달음이 모여 희망이 되었고 그 희망은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를 약속했다. 서연과 민정, 태호는 각자의 길로 향했지만 마음속에는 연결과 이해가 남았다. 그 작은 씨앗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고 따뜻한 영향으로 이어질 것이다. 오늘의 결말은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했다. 갈등은 있었고 오해는 있었지만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해와 배려가 자리했다. 그 사실만으로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충분한 희망이 되었다. 서울의 저녁 햇빛이 미술관 유리창을 물들이며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 빛 속에서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마음속에는 따뜻한 여운이 남았다. 그리고 그 여운은 앞으로 이어질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을 예고했다.